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특히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반현기차 정서가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일 불량 문제, 또 결함 문제, 리콜, 그리고 소비자 응대, 내부 고발자 고발 뭐 이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야, 이 현기차는 이제는 흉기다. 기업이 파렴치하다. 이제는 뭐 국민들을 아주 개와 소로 보는구나. 뭐 이렇게 아주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중에는 뭐 기업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상품을 만들어서 팔다 보면 뭐 그런 불만들은 늘 있어 오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별스럽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첨예한 의견들이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기차의 현재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또 반현기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뭐 현기차의 결함 문제라든지 뭐 소비자를 응대하는 부분, 내부 고발자의 고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일 발칵 뒤집어지는 영상들 그런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이걸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현기차 이게 뭐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딱만 보면은 뭐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망할 것 같아요. 또 망해도 싸는 그런 기업처럼 그런 영상들만 보고 그런 증거들만 수집하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현대기아차를 바라보고 있는 뭐 투자자들이나 뭐 글로벌 자동차들, 경쟁자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최근에 2분기, 3분기의 실적 발표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표가 된 내용들이라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주목을 많이 끌었죠.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2분기 발표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률을 기록을 했고 단기 순손실도 상당히 그 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 기업만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현대자동차와 테슬라 그리고 토요타입니다. 이 가운데서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3분기는 조금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3분기는 99만 7,412대 차를 판매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손실이 3,188억 원이 발생을 했고 단기순 손실은 1,888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 비율이 뭐 자동차 업체가 가장 높았는데 왜 3분기에서는 떨어졌느냐? 여기에는 엔진 충당금, 세타 직분사 엔진에 대한 대대적인 AS 발표를 했습니다. 이 충당금을 이번 3분기에 포함을 시켰고 이 엔진 충당금을 제외하면 역시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 관해서 가장 순이익 비율이 높은 그런 영업 실적을 냈고 그래서 이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코비드 이전 수준으로 현대자동차를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현대기아차의 2021년 투자 전망을 내연 자동차 가운데서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해외 수출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감소를 했는데 현대기아차도 최소 20%에서 최대 65%까지 해외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량도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2분기, 3분기 10포인트 이상 2분기에서는 12.5%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3분기 역시 10포인트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반현기 전소가 그렇게 심한데 그리고 영상만 보면은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정말 파렴치하고 뭐 이런 거지 같은 기업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욕을 먹어 국민 기업 중에서 이렇게 존경 못 받고 욕 먹는 기업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판매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유일하게 그것도 국내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현대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평가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욕쟁이 컨셉인가요? 욕쟁이 할머니처럼 욕을 하지만 널 위해서 하는 욕이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는 사주는데 뭐 사주지만 욕한다 뭐 이런 컨셉인 건가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알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면 기본적인 통계라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을 추적하고 그 현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젖혀두고 단순히 지역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현상만 보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2020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총 대수가 2,400만 대가 약간 안 됩니다. 이제 곧 2,400만 대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승용차가 한 1,950만 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상용차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2,000만 대라고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차량이 한 15년 정도 되니까 15년 전서부터 2020년까지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평균적으로 대략적 70% 정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더 넘긴 때도 있었고 좀 모자란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0%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2천만 대에서 현대 기아차의 비중은 약 1,400만 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400만 대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고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차를 여러 대 소유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명수로 따지면 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산 편의상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400만 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실 테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절반 정도는 아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 50% 가운데서 5분의 1,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현대 기아차를 아주 극혐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으로 불만을 느꼈던 아니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나타냈던 그 외의 소비자 응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단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티 세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놓고 보면 10분당 1분 10% 정도는 그런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400만 명 가운데서 140만 명이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0만 명이 다 유튜브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악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이 가운데서 이슈가 발생하거나 결함, 또 리콜, 또 소비자 응대에 대한 내부 고발 이런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가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욕을 하고 하는 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한 2% 정도만 잡자 이거죠. 140만 명의 2%라 그러면 2만 8천 명입니다. 아니 그냥 1%만 잡아도 14,000명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14,000분이나 된다. 단순 계산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품질이나 엔진 이슈, 엔진 오일 감소하는 부분, 내부고 구두약 바로 유튜브 이런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몇천 개씩 악플이 달리고 10,000개 넘어가는 욕설이 달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장을 그만큼 점유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응대, 그 기업의 브랜드, 또 기업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들이 상당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만 보면 굉장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이거는 천하의 못된 기업이 되는 거고 당장 없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현대기아차가 기록하는 이 점유율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고도화된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경제 발전율이 상당한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소식을 정말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이런 국가에서 70%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신도 달성하지 못한 점유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4대 종교하면 기독교, 천주교랑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니까 두 종교를 이제 같은 범주에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계신 분, 점유율이라니까 조금 종교인분들이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유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기독교 21%, 천주교 한 7% 해가지고 30%가 안 됩니다. 한 28%?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요거는 갤럽에서 201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2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들이.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의 창시자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나 마호메처럼 서너브가 그러니까 현신한 초월적인 존재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점유율을 현기차가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현기차처럼 한 나라에서 7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경제 개발이 되어 있고 고도화된 산업 사회에서 이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상당히 좀 독특한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각들이 분산이 되고 평가들이 엇갈리고 그리고 또 반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 콘텐츠를 통해서 감정을 쏟아내니까 반현기 전소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차도 뭐 이런 분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점유율 70%를 기록하고 있고 워낙에 한국에서 현대기아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특히 뭐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이 반현기 전소가 너무 극에 달아 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최근 현대기아차에서도 이런 소통 부분, 커뮤니케이션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위기고 루크 동코블케 부사장을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책임자로 앉혀서 이제 고객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기업의 문화나 기업의 상품, 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쿠나 EV처럼 불이 났을 때, 또 엔진 오일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떨림이 발생하거나, 뭐 시동이 이런 민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들을 빨리 신속하게 소비자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기업 쪽에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 잘못하는 거나 뭐 기업의 문제점들, 또 소비자 응대, 내부 고발자들의 영상에 주목을 크게 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면은 잘 노는 아이들은 눈에 안 띕니다. 조용조용하게 자기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은 눈에 안 띄는데 어떤 아이들이 눈에 띕니까? 뭐 풍선을 놓쳤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혼이 났다든지 아니면 뭔가 몸이 아파서 칭얼대고 울고 큰 소리로 불만을 표시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주변에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죠. 뭐 걱정하는 눈빛, 또 왜 저러는지 하는 눈빛, 또는 불편해하는 눈빛, 여러 가지 눈빛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이런 기업을 성토하는 어떤 영상,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불만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그런 의미예요. 다른 관계없는 소비자들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무슨 문제인지 하고 시각을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영상들을 검색해서 찾아가다 보면 뭐 세상 천지에 이렇게 악독한 기업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응대를 통해서 또 그들의 하다못해 그 투자를 했는데 뭐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시는 게 있다 그러면 가치 없이 그 불만에 대해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불이익을 당했거나 또 손해를 입으셨다. 자동차는 생명을 담보로 움직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게 기능적으로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엄중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욕도 하셔야 됩니다. 수위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업이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만 반면에 우려스러운 점은 대단히 높은 점유율 그리고 또 그 점유율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를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프로덕트, 서비스, 그 다음에 결함, 불량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의 외침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나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전체에 해당하는 의견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죠. 지금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영업을 하면서 내는 실적들을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제공하는 프로덕트의 그 상품, 자동차에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다라는 게 반증이 되고 있고 그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이 정도면은 지불한 만큼 나는 만족할 수 있겠구나, 뭐 납득할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다 비교를 해보셔야 정확한 상품에 대한 상품성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차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수입차들이 가격적으로 이점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긴 한데 문제는 자동차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니까 유지 보수가 또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가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할 때 현대 기아차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어느 한쪽 정보만 보다 보면은 건전한 상품성에 대한 판단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을 잘 믹싱을 해서 득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별 얘기가 없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추천입니다. 이런 글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크게 신경 쓰이게 하지도 않고 내가 이용하는데 별 불만, 불평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서 뭐 시간을 들여서 남하고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품을 통해서 불만을 갖게 되거나 피해를 받게 되거나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알려주는 정보가 굉장히 귀중한 정보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그런 비슷한 동일한 어떤 불편이나 피해를 얻지 않도록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를 이용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한 비율이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별 이슈 없이 이벤트 없이 이용하는 그런 사용자 층에 비해서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가 더 크게 도드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량률이 매우 높고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상품이 매우 질이 떨어지고 그런 인해서 앞으로는 전망이 거의 없는 곧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회사처럼 이미지가 그런 어떤 그룹 내에서는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회사가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지든 아니든 뭐 오토계에서는 뭐 그 부분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의견들이 매우 중요한 게 비율이긴 합니다만 10사람 가운데서 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런 불만적인 요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비율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또 장점들을 고려해봐서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뭐 가격 대비 상품성도 유리하지만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른 브랜드에서는 경쟁이 어려울 만큼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건 사도 되겠어. 이건 사면 안 되겠어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근거로 삼으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미래 자동차의 전망, 그리고 또 현대 기아차의 어떤 정책, 소비자들과 소통,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실 기업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경영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현대차가 문을 닫고 망하더라도 경영진들이나 뭐 고위 임원들은 평생 먹고 살 돈 아마 다 벌어 놓으셨을 겁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 그러죠. 몇 대가 아마 먹고 사실 겁니다. 그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망한다 그래도 전혀 아쉬울 거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현대 기아차에 몸을 담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현대 기아차 보시면은요, 고용된 인원이 대략적으로 10만 5천 분 정도 되십니다. 현대차가 69,513명이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기아차가 35,310명. 그래서 대략적으로 10만 5천 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 인원 한 명당 관련 산업군의 고용 인원을 5명에서 6명 정도로 봅니다. 대략적으로 한 6명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65만 명 정도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들에겐 또 가족이 있죠. 아직 솔로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이것도 가족이 평균 잡아서 최소치로 한 3명 정도로 잡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90만에서 200만 정도가 자동차 산업에 딸린 직솔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뭐 다양한 서비스업들 뭐 3차, 4차 이런 산업들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아마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대기아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해외입니다만 르노 삼성이 있죠. 그 다음에 GM, 쉐보레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도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다 합치게 되면 관련 자동차 산업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을 닫게 되면 이런 분들에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영자들이야 망해도 뭐 자기네들 몇 대 먹고 살 거 다 어딘가에다가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쟁여놨겠습니다만 이런 노동자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이고 나의 청춘, 나의 열정, 유튜브 보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만 이런 일부의 근로자분들이 이런 거 하면 정말 청춘을 불살라서 회사와 함께 이곳이 나의 삶의 목표이자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절대 다수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총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GDP가 75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가 2조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매출 규모 달성을 해놨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이요. 그러니까 GDP 대비 2.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동차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외의 산업 효과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의 한정에서만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근로자분들이 직접적인 근로자분들이 900만 명이고 이 900만 명과 연관되어 있는 연관 근로자들이 한 6천만 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또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1억 한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연 자동차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전동화를 이루어서 차세대 자동차에 살아남아야 이런 절대 다수의 분들이 생활터전을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그 브랜드, 그 경영진 이런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일지도 모르고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또 경영진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불량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그 산업군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 이런 전체의 그림을 생각을 하셔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